안녕하세요. 상카덥 채널의 옹이입니다. 여러분, 조금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만약 내일 당장 좀비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실 건가요? 저라면 늦기 전에 먹을 것들을 구하고 집에 틀어박혀 구조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연인 같은 소중한 사람들한테 연락해 평소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남기겠죠. 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꿈도 목표도 없이 방황하며 살아오던 이 남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가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좀비가 되었다. 아니, 될 예정이다. 오락가락하는 정신은 양해해 주길 바란다. 누구라도 좀비가 된다면 그러할 테니까.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좀비라는 상태에서 가장 인간다움을 느낀다. 좀비가 되어서야 좀비 흉내를 내서라도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니까. 비록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녀의 이름이 아니라 거친 쇳소리지만 의식은 분명히 살아있었다. 유리창 너머에 그토록 바라던 그녀가 눈앞에 있었다. 님프X라고 불리는 인체기생 바이러스가 뉴런의 신경보호물질을 건드리고 그로 인해 온몸의 세포가 터져나간다. 인간의 생존 본능은 죽어가는 몸에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주위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먹어치우려 한다. 같은 인간마저도. 그것이 좀비 사태의 본질이다. 이 자비로운 바이러스는 이성이 끊기기까지 무려 3일이라는 시간을 인간에게 부여한다. 몰린 곳에서 기포가 끓어오른다면 감염이 시작된 것이고 그로부터 3일 후에는 완전히 의식이 끊기고 생존 본능만이 남는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은 3일이다. 그 이후 머지않아 이성을 잃은 채 거리를 활보하다 온몸의 세포가 녹아내린 채 죽음을 맞이한다. 유리창 너머의 그녀는 나를 위해 애도하고 있었다. 확실히 슬퍼할 일이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겪은 이 3일이란 인생 최고의 3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몹쓸 인간이었으니까. 세상에 찌질이란 단어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마 나를 위한 것일 것이다. 익숙한 목소리에 난 화들짝 뒤를 돌아보았다. 난 네가 싫어. 중학교 시절 대뜸 비수처럼 날아온 말 한마디가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다. 왜라는 탕치도 않은 질문은 입 밖으로 뱉지도 못했다. 찝히는 구석이 오히려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가랑비에 떨고 있는 고양이 같은 표정 짓지 마. 귀엽게 생기지도 않은 게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고양이가 되기는커녕 지나가는 고양이 잡아먹게 생겼네. 너 아까도 도망치려 했지? 그 몸이 아깝다. 진짜 아까워 죽겠어. 에휴, 난 네가 부러워. 나도 너처럼 튼튼한 아들로 태어났으면 아빠의 뒤를 따라서 대단한 수영선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다소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도 그럴 게 그녀가 같은 반에서 생활할 적에 이렇게 오랫동안 누군가와 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물어봐도 간단한 답만 주었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였기에 누군가는 그녀에게 얼음공주라는 별명을 붙여 부르기도 했다. 그런 그녀가 나의 앞에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한 것은 나에게 있어 기적과도 같았다. 물론 전부 나를 향한 맹렬한 비난이었지만. 아빠가 곧 나를 찾으러 이곳으로 되돌아올 텐데 그 전에 나랑 한 가지 약속을 하자. 내가 이곳에 수영을 연습하러 왔던 건 비밀로 하는 거야. 난 남들에게 되지도 않을 것을 열심히 노력하는 불쌍하고 아픈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진 않아. 내 다리는 아마 평생 이대로일 테니까.
그러니 나는 열심히 공부할 거야. 다리랑은 상관없이 성공할 거야. 자존심이었을까? 그녀는 본래 절뚝거리는 다리도 개의치 않고 언제나 당당했다.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대부분의 일은 그녀 스스로 다 해결해냈고 얼음공주답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뛰어난 수영 선수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나 자신은 그 길을 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도 미련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녀의 치부를 목격한 셈이었다. 그녀는 나를 뒤로 하고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끈 채 보건실을 나섰다. 미안해, 전부.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문을 세차게 닫는 소리가 들렸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그 세상 속에 오직 나와 너만이 남으면 네가 나를 과연 좋아해 줄까? 그때쯤이면 나를 돌아봐 주지 않을까? 우리는 가는 길이 달랐다. 그녀가 올곧게 뻗어나가는 고속도로였다면 나는 평탄화도 되지 못한 비포장 도로였으니까. 나는 언제나 쭈뼛거렸고 울부단했으며 그녀는 당당했고 누군가에게 미움받을지언정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런 그녀를 동경했고 존경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나 따위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에 미안함을 느꼈다. 멀리서 그녀는 그런 내 모습을 한심하게 쳐다보았을 것이다. 어쩌면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을 만큼 관심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내겐 시선과 위선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녀에겐 그런 모든 것들이 모두 하찮고 쓸모없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랬던 걸까? 나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밝게 빛나는 그녀에게 더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 이유로 그녀가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해보고자 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동경하는 그녀의 아버지를 따라 수영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오히려 그녀의 경매를 사게 되었지만 큰 소리로 닫힌 문 뒤로 그녀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친구야. 아니, 그냥 반친구.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모양이었다. 그녀는 힘겹게 차가운 미소를 지어냈으리라. 선아야, 돌아오는 거지? 나는 차마 직접 이 말을 전하지 못했다. 그럴 자신감도 권리도 무엇 하나 내게 주어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뒤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한참의 세월이 지난 뒤였다. 수영은 그녀의 비난만큼이나 내게 잘 들어맞았고 운명의 장난처럼 나의 코치는 그녀의 아버지가 맡게 되었다. 이제는 은퇴했으나 한때 최고의 수영 선수였던 이에게 코치를 받는 것은 아주 명예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코치의 얼굴을 보면 자꾸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고 나는 결국 수영을 그만두게 되었다. 단순히 코치를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였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나에게 달려 있었다. 나는 진짜 몹쓸 인간이었기에 코치를 바꾸고 싶다는 제안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나약했었고 그녀의 경멸스러운 유지조차 견디지 못하는 하찮은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기대를 저버린 셈이었다. 나는 수영을 그만둔 뒤 그저 튼튼한 몸을 바탕으로 공사판을 전전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녀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은 놀랍게도 TV에서였다. 결국 자신의 말대로 공학계에서 크게 성공하게 된 그녀는 신체와 접합되는 전신경계 의족을 개발해냈다. 자신의 몸으로 직접
그것을 시범 보이는 모습은 학창시절의 차가운 모습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밝아 보였다. 그에 반해 나의 모습은 초라함 그 자체였다. 그녀가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그저 그 열망으로 가득한 빛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텅 빈 나방이었다. 그러니 삶의 목표를 잃은 채 이 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나방에게 있어서 갑작스레 벌어진 전 국가적 재난 사태는 오히려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날은 유난스럽게도 기침을 하는 이가 많았다. 그리고 어떤 이들의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남의 시선을 언제나 신경 쓰면서 살아온 나만이 그것을 눈치챘다. 나는 재빨리 핸드폰을 확인했다. 미세먼지에 이상은 없었다. 뉴스 또한 조용한 상태였다. 그러나 한평생 눈치를 보고 살아온 내게 주어진 벌레 같은 생존 능력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감지했다. 공연하게도 그 두려움에 버스를 한번 놓쳤고 출근길을 벗어나 빙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그런 우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대로 지나쳤으면 몰랐을지도 모른다. 긴 목도리를 두른 채 절뚝거리는 여성. 세미나를 끝내고 돌아오는 그런 기쁨 있는 모습. 방금까지도 핸드폰의 뉴스 한 편에서 본 것 같은 모습. 익숙한 목소리에 화들짝 뒤를 돌아보았다. 전민석?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사람들의 비명이 지하철도를 울렸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우선 내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둘째로 나는 무너져 내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내 주위에 없었다. 그녀는 반대편에서 유리창이 깨질 듯 두드리고 있었다. 하얀 옷을 입은 이들이 그녀를 말렸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얀 배기를 입은 이들과 옷이 찢기고 상처투성이인 인간이 아닌 무언가로 변해가는 이들이 다시는 서로의 영역을 넘볼 수 없다는 듯 유리창을 기준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망막에 자꾸만 쌓여가는 진물 탓에 이 모습이 마치 천사와 죄인들의 모습처럼 보였다. 죄인들은 고통스러워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계속 칵칵거리는 소리를 냈고 눈물 대신 진물이 떨어졌으며 이성을 잃고 자신을 꺼내달라는 듯 머리를 벽에 박아대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이런 좀비 비슷한 것들 사이에서 행복함을 느꼈다. 고작 하나. 그녀와 나 사이에는 단 하나의 유리창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 그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하는데 충분했다. 인간을 포기하고 나서야 그녀를 이렇게 똑바로 바라볼 기회를 얻었다. 헝클어진 머리, 퉁퉁 부은 눈, 무언가를 계속해서 외치는 입. 자신이 그녀를 이렇게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그저 가만히 그렇게 쳐다볼 기회가 있었을까? 수많은 좀비로 변해가는 이들 중 그녀의 시선은 오직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나를 증오하기만 할 줄 알았던 이가 내 이름을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린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몽롱한 정신 속 꿈을 꾸는 느낌이 들었다. 비이상적인 속도로 떨어져 나가는 좀비들의 살점들이 벚꽃처럼 휘날렸다. 아름다웠다. 울다가 제풀에 지쳐 꺾인 그녀가 넋이 나간 채 앉아있기를 30분이 넘게 흘렀을까. 유리창 건너편에 이변이 일어났다. 마스크를 쓴 채 등장한 위험 있어 보이는 이들이 그녀를 포함한 몇몇 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로부터 몇 시간째 우리는 방치된 채로 방 안에 갇혀 있었다. 이따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만이 모든 것이었다. 대규모 좀비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 이상 증세를 보이는 이들은 격리되었다는 것, 감염된 이는 어차피 모두 죽게 된다는 것. 그러니
혹여나 자신이 감염되었다면 이성을 잃기 전에 모두 인류를 위해 죽어달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갑작스레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둘째 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기에 둘째 날의 의미가 상실되었지만 좀비로의 변화, 그 둘째 날이 찾아왔다. 방 안에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기절해 버렸거나 벽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린 이들이 몇몇 있었다. 여전히 남은 이들은 무언가 기대를 하고 있거나 자신처럼 남다른 이유가 있는 이들이었다. 그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어제 나갔던 이들이 돌아왔다. 모든 좀비가 한 방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이 전한 소식 역시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뒤이어 초췌한 모습의 그녀도 돌아왔다. 그리고 곧 내 가슴뼈가 녹아내렸다. 우습게도 녹아내린 가슴뼈에서 더욱 가쁘게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내 몸이 점점 가벼워질수록 마음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져만 갔다. 그녀가 유리창 가까이에 앉았다. 이성 아직 있지? 3일간은 유지된다는데. 그녀는 꽤 많은 사실을 듣고 온 듯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딱히 목소리가 나왔더라도 별말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지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구했어? 항상 도망치기만 하던 네가 왜 거기서 나를 구했냐고. 너 그거 알아? 너 죽는데 왜 바보같이 평소처럼 도망이나 치지? 그러게, 왜일까? 왜 이제야 그랬을까? 그녀가 다리를 절게 된 것은 초등생 때의 일이었다. 애써 기억의 저편으로 날려보냈던 이야기. 그녀가 아니었으면 아마 내 다리가 절개되었을 것이다. 차라리 내 다리가 절개되었다면 이렇게까지 괴롭지는 않았을 텐데. 하굣길에 위태롭게 유지되던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사고에 우연히 두 아이가 큰 돌에 깔리게 되었다. 나는 무서워했고 그녀는 침착했다. 그녀는 주변의 나무를 이용해 돌을 들어 올렸고 그 덕에 내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 내가 빠져나가자 그녀가 자신을 도와달라고 외쳤다. 나는 당시에 너무나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외침도 공포 속에 묻혀버렸다.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용서받을 일이 아니었다. 도망쳤으니까. 나는 그저 내 다리에 흐르는 짙은 색의 피가 무서웠다. 그녀는 한참 뒤에야 그 골목을 지나가는 어른에 의해 구출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놀랍게도 그 일을 불문에 붙였다. 그 때문에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음에도,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음에도 도망친 나를 위해 그 일을 묻었다. 나는 그 뒤로 계속해서 도망쳤다. 그날 내가 흘린 피는 그녀가 평생 흘릴 피눈물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방황하며 살아왔다. 그녀에게 속죄하자는 생각은 오히려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나도 한때는 너를 증오했고 미워했어. 하지만 그건 사고였잖아. 그녀는 나를 위해 더욱 당당히 살았다. 네 잘못이 아니라고 내게 증명하듯이. 그녀가 온몸이 부서지라 불살라오던 일을 나는 진짜 온몸이 부서지고 나서야 깨닫고 말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드디어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죽어도 여한이 없음에도 아직 내 몸은 하루라는 더 기나긴 시간을 허락했다. 그렇다면 시간이 내게 허락하는 동안 그녀와 더욱 많은 말을 나누고 싶었다. 나는 힘겹게 손가락을 땅에 그었다. 벗겨진 살에서 피가 흘러나와 글씨가 써지기 시작했다.
구해주지 못해 미안해. 그녀로부터 도망쳐왔고 삶의 책임에 대해 계속해서 도망쳐왔다. 구해줬잖아. 네가 결국 구해줬잖아. 백색의 천사가 죄인을 용서했다. 인간으로서 마지막 밤은 길고도 길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누었다. 내 피가 다 닳아 없어져 버릴 때까지. 인간으로서 이성을 유지하는 마지막 날. 그녀의 피가 놀랍게도 백신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 좀비 사태가 벌어지는 한가운데에서 혼자만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여러 검사를 했고 그 결과 밝혀진 사실이었다. 원인은 그녀의 다리에 있었다. 그녀의 성공가도에는 그녀의 자존심과 고통이 있었다. 자신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의족으로 전신경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했다는 것이다. 남들이 보기엔 미친 짓이었을지언정 그녀는 누구보다 간절했을 뿐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신의 도움이 있었다. 잦은 실험으로 신경보호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탓에 체내에서 ним프X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긴 것이다. 결국 나 따위가 보호하지 않았어도 그녀는 스스로 생존했을 것이란 뜻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증명해낸 셈이었다. 그녀로 인해 이 이후 좀비 사태는 사그라들 것이다. 이미 임계점을 넘어버린 나와 같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을 테지만 어쩌면 그녀는 인류를 구한 영웅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 그에 반해 난 끝까지 찌질했다. 그게 나였으니까. 쿨하게 그녀를 보내주지 못했다. 마음에 미련이 남도록 했다. 두고두고 나를 그녀가 기억해 주었으면 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는 기록되지 못하더라도 그녀의 마음 한 페이지에는 내가 기록되기를 바랐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그녀를 눈에 담았다.